더 주세요. 강연에 신청합니다. 이러시면 돼요. 미리 예약해 두시면. 자리가 얼마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LG전자 어떻습니까? LG전자 12월 15일 날 기준에서도 12만 7,5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다는 거죠. 이게 12만 원이 이탈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예전에 뭐 12만 원에 잡았어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지금 가장 기준은 12월 이후의 기준에서만 12만 8,500원 편입, 또 13만 원에서도 편입,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라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11월 19일, 또 12월 13일 이런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왜? 낙폭이 심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LG전자도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애플 관련된, 그러니까 전장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의 변동의 기준입니다. 좀 씁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LG전자, LG그룹주들이. 자, 잘 보셔야 돼요. 60조 원의 매출에서 매출이 73조 원대, 63조 원에서 73조, 10조 원 늘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15% 매출이 증가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영업이익도 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얼마? 영업이익도 30%가 증가합니다. 그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어때요? 조금 개선된 거는 있다 할지라도 영업이익률이 5% 수준? 5% 수준? 조금 넘기든가 이 수준이에요. 성장성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좀 많이 그게 아쉽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모바일 사업 부분을 폐쇄를 했죠. 수년 동안 분기 적자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바일 사업 부분을 아프지만 도려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 수익, 상한가 수익까지 만끽을 하고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손실도 많이 봤어요. 그죠? 최고점을 잡으신 분들은 손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모바일 사업 부분을 예전에도 적자인데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실적은 좋은데 백석가전이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안 나온다. 그래서 모바일 사업 부분이 흥행이 되게 됐을 때 영업이익률의 개선 효과, 성장성 부분을 놓고 보기 위한 것이다. 그 성장 동력이 없어지니까 굉장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장 사업에 몰입을 하고 비단 2020년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도 전장 관련해서 2차 전지 전장 이런 거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 관심 확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의 확대. 그렇게 되면서 LG전자도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 업체를 1조 주고 인수를 해요. 오스트리아 업체를 1조를 주고. 그게 공시가 계속 이렇게 뭐 인수에 대해서 딜레이되고 하다가 인수 자체가 그러다가 2017년 정확히 2017년 추석 연휴 직전에 일본 기준에 120일 선을 깨고 내려간 그 흐름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그 다음 날 인수 발표가 확정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LG전자의 주가가 10% 올라가고요. LG와 LG 이노텍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가 쭉 뻗어 올라왔어요. 나머지는 꼬리 달고 내려왔고 LG전자만 추세 강화가 지속됐죠. 그 당시만 해도 2017년도만 해도 코로나19처럼 어마어마한 추가 자금을 뿌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LG전자의 10%의 변동은 시장에서 누구나가 들여다보고 대박이다 할 정도에. 근데 작년 12월 23일 윤정수 생일날에는 상한가까지 갈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제 변동이 커진 거예요. 어찌됐건 전장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서 애플 관련된 내용이라도 조그만 게 하나 나오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 거래대금이 일단 수반돼 있는 과정입니다. 주봉의 기준인데 주초입니다. 야, 이거 대박입니다. 그래서 꼬리가 달려 있더라도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돼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 다음 주에 흐름이 거래가 실림된다. 이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래가 실려 있는 겁니다. 거래가 실려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갭상승 이후에 흐름이 나오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를 뭐 엄청난 매물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인다면. 거래가 없이 움직이면 매물에 부딪혀서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매물 때문이 아니라 거래 자체,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못 움직이는 거지.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라면 이거 그냥 한 방에 가요. 거래가 터졌다고 해서 뭐 매물 다 소화했다. 뭐 그것도
뭐 잘못된 해석은 아닐 수 있지만 매물이 있어서 못 가요.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형주는 매물에 대한 의미가 없고 펀더멘탈적인 저평가냐의 기준, 그리고 그 저평가를 해소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의 기준. 그렇게 해서 실패가 돼도 거래가 터질 때, 거래가 터질 때, 거래가 터질 때 실패가 돼도 들여다본다. 그 기준을 주봉으로 놓고 보니 이렇게 되더라. 이 거래가 일정 범위는 수반되더라. 쭉. 요 흐름의 변동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이슈 불거져서 터진 거니까. 5MA, 20MA 거래를 넘기고 이런 식의 거래 확장이면 충분히 이것 좀 다 넘깁니다. 아시겠죠? LG화학 이제 막 거래가 수반되고 있다는 것에 염두를 해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2022년 실적이 둔화되는 거야? 아니야. 컨센서스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PER 자체가 7.8배.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인데 주가가 시세를 탄력 못 받은 건 첫 번째는 전기전자 업종이 눌려 있었다는 거고 혼자서만 갈 모멘텀이 제한적이었다는 거고 실적은 나오는데 두 번째는 2022년도의 실적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코 그 우려감이 확산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수급 개선 폭각에 주가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20일 날도 또 올려드렸어요. 동영상, 텍스트 전략, 매직 계산기. 그러나서 이날 이후에도 일단은 추세의 강화는 연출이 됐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좋은 걸 알겠어.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 사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샛별형. 캔들은요. 수백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그중에 별 3개짜리는 7개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추세 추종형.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 그게 동일 흑산병형 해갖고 음봉이 3개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떠져요. 색깔만 다르게. 이런 식으로. 전일 종가 수준의 시초가 형성된 이후에 또 무너져. 이게 동일 흑산병형. 그리고 캔들의 기준은 반전형을 기준을 잡는 거예요. 반전형을. 나머지 2개는 밑에서만 뜹니다. 전서구형, 애기제비 감축형. 그렇게 해서 총 7가지가 4대 천원 캔들. 7가지가 별 3개짜리. 그중에 4대 천원 캔들만이 이렇게 짝짓기 위에서 바닥에서 양방향에서 다 뜰 수 있는 기준. 이름도 똑같아요. 우산형 속에서 망치와 교수. 교수라는 게 누굴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행인맨, 목을 맨다. 교수형. 죽는다 얘기죠. 상승 잉태 확인형, 하락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아침에 뜨는 샛별형, 저녁에 지는 석별형. 이 4가지 패턴만 딱 알면 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샛별형이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샛별형의 기준에 이렇게. 우리나라든 세계적으로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도지 나오고 양봉으로 돌리는데 절반 이상 돌린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윤정두가 5에서 10거래일의 추세 부분이라든가 3에서 5거래일의 추세 부분, 1에서 3거래일의 추세 부분을 강조를 드렸죠. 5에서 10거래일은 2015년 이전까지 2015년 6월부터 해서는 3에서 5거래일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2015년 6월부터 해서는 일단은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캔들을 굳이 여러 개까지 안 봐도 된다. 변동성이 큰 종목은. 그리고 2020년 3월 이후에 흐름에서는 1에서 3거래일도 기준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거래대금이 4조 6천억이었어요. 마지막 날 5조 미만 마지막 거래일이 2020년 1월 2일 날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월과 2월에는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어요. 근데 2021년 1월 11일 날 얼마 터지냐면 44조 4천억이 터져요. 10배. 왜? 재난지원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뿌리죠. 전 부동산은 모르지만 그렇게 돈을 뿌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정책을 잘했다 잘못하가 아니라 돈이 많이 뿌려져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에서 3거래, 3거래, 3에서 5거래, 5에서 10거래일의 하락 추세가 그러니까 매일 빠지라는 게 아니라 추세가 좀 밀려졌을 때 기준을 잡는 거고 이거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도 적용이 돼요. 또 분봉에도 적용이 됩니다. 네? 분봉, 일봉, 주봉, 월봉에 다 적용이 되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또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작은 종목군들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내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요. 그렇게 해서 샛배령이 형성됐을 때 결론은 뭐예요? 반전일이죠. 반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사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사? 여기서 사? 여기서 사? 여기서 사? 어디서 샀냐 이거지. 그것에 대해서 정형화해 놓은 게 윤정도의 도서자료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없어요. 3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 그때 당시에 HTS 모바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거래량 거래대금이나 변동성이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혼마가 만들어 놓을 때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패턴과 전체적인 추이, 큰 틀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80년대 중반에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뿌리죠. 그때에도 HTS 모바일 MTS는 개인들이 쓸 수가 없었던. 매니저들도 일부가. 그래 비이성적인 거래가 제한적이었던. 그래서 거래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고 변동성이 그렇게 커지지 않은 그런 시점의 기준. 그 기준에 윤정도가 이렇게 개별 매매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편입 구간 설정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전제 조건. 5거래일이다. 그러면 5거래일 내내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등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마지막 자락에서의 바닥 인식이 잡힌다. 그 얘기입니다. 편입을 어디서 하느냐의 기준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샛배령이 떴어요. 샛배령의 완성은 이 절반을 넘기는 시점부터라고 그랬어요. 이 절반을 넘기는 얼마? 22,000원에서부터 23,000원대까지. 1,000원. 여기서 서서. 오, 3주 동안은 너무 벅차요. 이제 움직이면 되죠.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고 움직이는데 수급까지 겹쳐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수급 부분이 4.34%라고 그랬잖아요. 12월 20일 날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면 4%면은 여기에 놓여진다는 거죠. 이 내용도 2007년도 도서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2007년도 도서에 매집이 상장 주식수의 2.5에서 5%, 3%, 5% 죄송합니다. 5에서 10%, 10에서 15% 매집되면 매수 평균 단가에 어느 정도를 들어 올려야 된다. 3억 5,700만 주짜리 주식이에요. 3억 5,700만 주. 그럼 어떻게 되죠? 5%. 22일까지가 여긴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죠. 5%. 3, 5, 15, 1,800만 주에 5%. 적지 않은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거나 가지신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알아야 돼요. 5%면은 최소 30에서 50% 들어 올려놔야 돼요. 이 평균 단가 대비. 개인들이 뺏긴 가격 대비. 결론적으로 이 매집 비율 5%를 넘기는 요 비율의 30% 수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얼마? 27,700원. 지금 현재 얼마? 23,000원대. 이것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루에 상한가 갈 종목 주세요. 여기가 뭐 도박장이야? 도박장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종목이 저평가냐 했을 때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입니다. 성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IT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고무적으로 일봉이 좀 뭐 그래요. 뭘 그래요? 주봉으로 보시면 되죠. 거래가 어때요? 계속 중간중간 실리죠. 근데 이 실리는 부분이 쭉 이렇게 연동이 돼야 돼요. 쭉. 디스플레이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셔야 될 위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LG 이노텍을 보시면 그렇구나. 지금이라도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전자를 들여다볼 때 거래 대금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실 겁니다. 개별 매매 기준을 다 잡아드렸습니다만 다시금 본격적으로 매수 라인 잡아드린 게 33만 6천 원. 그럼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 오른 걸 왜 주니? 라고. 근데 추가적으로 33만 6천 원 이후에 34만 5천 원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35만 7천 원까지.
36만 3천 원 찍고 금요일 날 36만 4천 원 찍나요? 어찌됐건 LG노텍입니다. LG노텍 5% 이상의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12월 달 이후에. 12월 1일부터 봅시다. 12월 1일 날 종가가 31만 4천 원이에요. 30만 원 수준에서부터 움직였겠죠. 12월 1일. 그죠? 30만 원 수준부터 움직였는데 12월 1일 이후에 거래대금이 20위 안에 항상 들어와요. 거의 매일 들어와요. 20위 안에. 20위 안에. 조정을 받든 올르든 20위 안에 항상 들어와요. 거의 매일. 거래가 그만큼 수반돼 있다는 거죠. 20위 안에 들어올 거래대금이 들어올 정도로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LG노텍의 뭐 애플의 신사업 부분, 뭐 실적 전망치가 극대화돼 있다. 다 좋아요. 메이저가 인정했느냐? 인정했다는 거죠. 메이저가 인정 안 하면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 실적은 지금 안 좋지만은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국전력 정확히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저점을 찍었을 때 뭐 18,000원 이렇게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청산을 하면은 주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청산을 하면. 근데 18,000원에 거래돼. 그럼 PBR이 어떻게 되냐면요. 0.18배. 어마어마하게 저평가죠. LG이노텍보다 저평가잖아. 어마어마하게. 예? 그래서 저평가입니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원전을 정책을 크게 바꿔서 뭐 원전을 써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메이저가 안 사는 거예요. 메이저가 사는 순간 어마어마한 탄력이 나오겠죠.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원전을 쓰겠다 해버리면 탄력을 받을 겁니다. 받을 겁니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수가 살아나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지금 LG노텍이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LG노텍 보시면요. 순이익이 8,800억. 순이익이. 시가총액은요. 8조 5천억. 그럼 PR이 10배가 안 나와. 이건 이제 며칠 전에 찍어 놓은 자료인 거고. 주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었잖아요. PR이 10배가 안 나와요. 우리 직원분은 월요일 날 이거 다시 한번 잘라줘야 돼요. 왜? 며칠 전에 자른 거하고 또 틀려. 매일매일 주가 폭등이 나와버리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자 6% 올라서 LG노텍이 그것도 신고가야. 아유 다 오른 걸 왜 줘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 오른 게 아니라 12월 달에만 보셨어도 30만 원. 10월 달부터 오픈을 해드렸죠. 그 이전부터도 10월 달부터도. 그럼 결국은 10월 1일부터 70% 이상의 폭등이 나온 거죠. 10월부터 하면 100% 이상의. 2달 동안 70%. 2달 동안. 그것이 아까 보신 것처럼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리면서 이거 멋부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2,300개 중에서 5개를 오픈해드려서 이 중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질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이 이 중에서 나와야지. 그래 윤정도도 마케팅하고 윤정도 잘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게 없으면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에 23일에도 또 LG노텍 그리고 또 폭등. 금요일에도 2%의 조정이 나왔다가 약보합으로 마감. 월요일의 기준에 갭상승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그냥 주가를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볼 때 많이 올랐어.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왜? 실적이 어떠냐를 봤을 때 저평가란 말이에요. 더 올라도 저평가더라. 샛별형 보이시죠? 그 전에 동그라미 쳐드렸던 샛별형이에요. 요 샛별형 기준에 꼬리가 달려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준을 잡아도 23만 원입니다. 23만 원 대비 지금 얼마요? 36만 원까지 올라왔죠. 얼마? 50% 이상 올라온 거예요. 언제? 12월이 아니라 이게 12월 23일 월봉인데 요 가격이 형성된 가격 저 수준일 때 언제? 11월 달 초순에. 11월 초에. 그러니까 2달 만에 70%씩 올라온 거예요, 이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월봉에서.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교육 자료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다 있어요. 인터넷 뒤지면 갭이란 무엇인지, 사전적인 내용, 발생 기준, 응?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윤정도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응? 결론적으로 보통 갭, 소멸 갭이 있고 중요한 돌파 갭과 급증 갭이 있는데 급증 갭이 뜨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금융투자협회 도서에 나와요. 자격증 보는 도서에. 근데 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끝. 그럼 어떻게 설정하라는 거야? 그게 없어. 우리나라에 단 한 권의 도서에도 없어요. 해외 원전은 뭐 제가 많이 찾아보진 못하고. 결국은 윤정도가 정리를 해놓죠.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급증갭이 아니라 돌파갭에서부터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자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윤정도 물 한 모금 마시게 지지지 갑시다. 지지지. 갭 자료 주세요. 지지지. 얼른 능동적으로 지금 와 문자가 난리가 났네. 지금 한 17분 남으셨나 이렇게 되면은 어? 계속이야. 어휴 계속. 응? 지지지 얼른. 응? 지지지 갭 자료 주세요. 지지지 갭 자료 주세요. 어? 지지지. 응? 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응? 지지지. 응? 어휴, 뭐 계속입니다. 지금 뭐 난리가 났네. 응? 난리가 났어, 난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들 빨리 신청하셔야 되겠는데 띵동 소리 안 나는 경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응? 카드 결제 하시는 경우는 소리가 안 난단 말이야. 지금 방심할 수가 없어. 어? 나중에 돼서 아우 나 이벤트 봤는데 응? 저녁이라 전화를 못했어. 심야 시간에 전화 못해서 문자 보내면 되지. 나 문자 보내고 예약 잡아주세요. 예약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는 제발 좀 이런 대형주에서 알고 보니 뒤돌아보니 두세 달 만에 70% 100% 수익이 났다. LG이노텍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8조 5천억인데 아직도 저평가더라. 그런 기준이 잡혀야죠. 테마주들이 주가 폭등 나왔어도 예를 들면 한국 BNC가 7만 500원까지 올랐어요. 우리 이 수익 다 잡아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6일 만에 6거래일 만에 2만 1,500원까지 빠지고요. 그러고 나서 17,000원대까지 내려가요. 펀더멘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장중에도 이렇게 올랐다 한 방에 막 깨지죠. 지난주 수요일 날 상한가가고 나서 추가 폭등 내리 나오다가 이번 주에는 올라갈 때 꺾이고 올라갈 때 꺾이고 여러분들이 잡기만 하면 손실.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있고 매집에 대한 내용. 22일까지 5% 매집을 했거든요. 얘가 얼마? 2,366만 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종목인데 그 종목에 대해서 주식수도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2,366만 주에 130만 주면 어떻게 돼요? 5% 이상. 어? 6% 가까운 매수가 돼 있는 거 지금. 그 평균 단가가 28만 5천 원.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30%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도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6만 4천 원. 그러면 1차 목표주가 도달이 됐죠.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왜? 저평가 상태라는 것이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42만 원까지 확장이 됩니다. 거기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월봉 기준에서 보실 때 43만 원. 그리고 주봉으로 보실 때 37만 5천 원. 이게 사실은 23일 날 잡아드는 목표주가예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확대됩니다. 얘도 매물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매물벽 아이고 참 이게 매물벽 인식하고 여기서 맴돌다 올라간 거야? 아니죠. 상승 대학기는 아까 보셨죠? 그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상승 장악형 보셨죠? 거래 실리기 시작하면서의 흐름 갭이 여기서 나온 거야. 갭이 24만 원에 갭이 나오고 나서의 흐름. 그냥 여기 또 갭이 나오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공격적이신 분들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여기까지. 이 높이까지. 또 퍼센테이지의 기준. 그거를 단계별로 배우시면 되는데 그걸 공부한다 생각하고 배우시면 힘들죠. 윤정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VVIP 방에서 설정해드리는 내용대로 대처를 하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장악형의 흐름, 전서구형의 흐름,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 결론은 주봉상의 거래가 가장 중요한데 주봉의 거래가 쭉쭉쭉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서 쭉 보시고 마지막 월봉 차트 보시면 이래요. 여기서부터 거래가 수반되기 시작하는데 내리 11월 달부터 내립니다. 10월 저점에서부터야 뭐 100%의 상승률이라 해도 여기서부터 따지면 70%. 70%인데 가파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파른 게 아니에요. 실적이 급격히 개선된 걸 감안하면 거기다 애플 발표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감안하면 여기서 주봉상의 갭이 터지면서 움직인 거예요. 24만 원에서부터 따라붙었어도